네. 자, 첫 번째 문제부터 빠르게 진행을 해볼게요. 이게 수렴하는 두 수열 AN, BN이라고 있고요. 이 수렴 발산에 좀 중요한 조건이 되긴 합니다. 그 다음에 AN 플러스 1 저희가 플러스 2분의 3이고 그 다음에 BN 플러스 1 저희가 마이너스 뭐 플러스 2분의 3. 자,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골라라 라고 했으니까 요거를 어떻게 만드는 거냐면, 지금 현재 교과에서는 이 내용을 그렇게 비중 있게 다루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예 교과에서 이 연립형 점화식이라고 하는데 이런 형태를 다루지는 않으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막 크게 부담을 가지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대신에 그냥 식이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이거 어떻게 다루는가에 대한 것만 좀 보자 이거지. 과거에는 뭐 이거를 이제 각각 일일이 나열하는 경우도 있고 합이나 차를 이용해서 우리가 다룰 수 있는 모양을 정리하는 것들도 있고 여러 가지를 연습했는데 지금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그래서 얘는 여기 있는 상수항, 우리가 어차피 다룰 수 있는 규칙이라 함은 두 가지밖에 없죠. 등차 모양이거나 등비 모양이거나 둘 중에 하나를 만드는 거, 이것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등차를 만들겠다고 했을 때는 앞에 있는 개수가 1인 형태로 정리가 가능하냐 그걸 봐야 되고, 그 다음에 등비로 만든다고 했을 때는 뒤에 있는 상수항이 사라지는 형태로 정리가 되냐 이렇게 봐줘야겠죠. 그죠? 그래서 얘는 지금 보시면 뒤에 플러스 2분의 3이고 플러스 2분의 3이라서 둘이 날려주시면 됩니다. 날려주시면 그러면 AN 플러스 1에서 그 다음에 BN 플러스 1을 뺐을 때 얘가 2분의 1에 그 다음에 AN 마이너스 BN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게 되죠. 그죠? 그러면 자, 이때 앞에 나오는 이 부분을 C의 N 플러스 1이다 이렇게 생각했을 때 뒤에 나오는 게 2분의 1 곱하기 CN이다 이런 식으로 치환해서 볼 수 있는 형태가 돼요. 그러면 이제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A1이랑 B1이랑 같다라고 했으면 이 자체로 봤을 때 이 CN이라는 수열 자체는 C1 곱하기 2분의 1의 N-1승이다 이렇게 잡아줄 수 있는데, 이때 지금 여기 있는 C1이 어떻게 되냐, 기억에서 얘기하는 게 A1이랑 B1이랑 같다면 이 C1이 뭐가 된다는 얘기죠? 얘가 0이 된다는 얘기죠. 그치? 그러면 이때 CN의 일반항 자체가 뭘로 표현되냐면 0으로 표현이 돼. 그래서 CN의 일반항이 0이 되면 AN이랑 BN이랑 뭐 하다는 얘기지? 같다는 얘기겠죠. 그치?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됩니다. 다시 요거 여기 있는 모양이 뭐다? 이걸 CN이라 생각하면 공비가 2분의 1인 등비수열 형태로 표현이 된다 해서 CN을 이렇게 표현했을 때 결국은 이 CN이라는 수열 자체가 AN에서 마이너스 BN을 한 수열이다 라는 거고, 이랬을 때 A1이랑 B1이랑 같으면 그럼 여기서 A1, B1 같으니까 여기는 C1이 뭐다? 0이다 해서 CN의 일반항 자체가 그냥 0이라는 상수열로 나오게 된다는 얘기야. CN이 0이면 그러면 AN이랑 BN이랑 뭐다? 같다 라고 볼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는 모양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여기 두 번째로 A1이 0이고 B1이 1이다. 이행 같은 경우는 A1이 0입니다. 그리고 B1이 1이다라고 되어 있죠. 자, 얘는 이걸 가지고 몇 개의 항을 직접 뽑아서 확인을 합니다. 자, A1이 0이에요. 그럼 A1이 0이니까 이 조건은 어디에 들어가야 되냐면 여기에 들어가 줘야겠지. 그치? 그래서 A1이 0이면 B2가 얼마가 되는 거냐면 B2가 얘가 지금 2분의 3이다. 이렇게 표현되죠. 마찬가지로 자, 여기 있는 B1이 1이라는 조건은 B는 여기에 존재하니까 이쪽에다 집어넣어줘야 될 거예요. 그러면 이걸 통해서 찾은 A2가 얼마가 되는 거냐면 얘가 1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죠? 그러면 이 두 가지가 있으면 우리가 뭘 할 수 있다는 거냐면 CN에 대한 일반항을 뽑을 수 있겠다라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한테 원하는 것은 단순히 뭐만 원하고 있으니까 AN 플러스 1과 그 다음에 AN의 관계만 얘기하고 있으니까 대소관계만 정리해 보시면 되겠죠. 그럼 얘가 계속해서 커집니까? 그걸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보일 때까지 몇 개 항만 찾아주시면 되겠다. 그래서 자, 여기 있는 B2가 2분의 3이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여기다가 집어넣어 주시면 그러면 이때 A3는 얘는 마이너스 4분의 3에다가 플러스 2분의 3이다 이렇게 가져올 수 있겠죠. 그래서 얘 값은 마이너스 2분의 3이다 이렇게, 플러스 4분의 3이죠. 플러스 4분의 3 이렇게 표현이 돼요. 그럼 여기까지만 썼을 때도 더 이상 쓸 필요가 없겠지. 얘가 지금 1인데 얘는 뭐다? 4분의 3이니까 값이 계속해서 커지는 건 아니겠다. 그래서 니은은 거짓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그 다음에 자 디귿번. 자 디귿번에 대해서는 이걸로 볼 수 있는 거죠. 여기는 CN의 공비가 뭐기 때문에 공비가 2분의 1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서 디귿번에 필요한 거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자 CN의 극한 자체는 얼마로? 0으로 표현되는 거지. 그래서 이게 지금 0인 상태에서 우리한테 뭘 물어봤냐면 AN과 BN의 극한에 대한 걸 물어봤어. 다시 역치환하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얘가 AN 마이너스 BN이 뭐다? 0이다. 이렇게 주고 있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AN과 BN의 극한이 0이냐라고 물어보면 일반적으로는 거짓이야. 알겠어? 예, 특별한 말이 없으면 AN-BN의 극한이 0이라고 해서 AN의 극한과 BN의 극한이 같다. 또는 뭐 값이 얼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일반적으로는 안 됩니다. 안 되는데 지금 현재에서는 이게 가능할 수 있더라. 이게 왜 가능하냐부터 알아야겠지. 문제의 맨 처음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수렴하는 두 수열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AN의 극한과 그 다음에 BN의 극한이 각각 수렴한다는 걸 알고 있는 상태죠. 그죠? 그러니까 얘를 내가 뭐라고 한다면 이걸 알파라고 한다면 이걸 알파로 한 이유로 얘가 뭐가 돼야 되는 거지? 얘도 알파가 돼야 된다라고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치? 그러면 이제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같다는 걸 알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그 값이 얼마인지는 어떻게 찾아야 될까요? 했을 때 두 개씩 중에서 아무거나에다가 리미트만 씌우면 되겠죠. 그죠? 여기서 필요한 개념이 이런 거지.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의 극한이 알파다 이면 누구도 n이 n 무한대로 갈 때 an 플러스 1의 극한도 역시나 마찬가지 뭐다? 알파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다 알파 집어넣고 여기다 알파 집어넣고 여기다 알파 집어넣고서 계산해 보시면 되겠죠. 넘어가면 2분의 3 알파가 2분의 3이다 이렇게 정리되니까. 그리고 이거 얘기하는 김에 여기 지금 1차식 형태의 극한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 1차식 형태의 극한에서 여러분 좀 알았으면 좋겠다 싶은 거 두 개만 좀 정리하고 갑시다. 두 가지만 좀 얘기할게요. 요거는 많이 본 게 아니라서 여러분이 좀 잊어버렸을 만한 거 두 가지만 좀 복습의 느낌으로 하나 보고 갈게. 첫 번째로 뭐가 있었냐면 이건 내가 방학 때 사실 안 해줬어. AN 플러스 1이 얘가 P 곱하기 그 다음에 AN에다가 플러스 Q 이따 뒤에 질문 풀 때 하나 필요해서 그래서 지금 같이 내용으로 정리해 줄게요. 이런 걸 예전에 PQ형 점화식이라고 배웠는데 이 PQ형 점화식의 특징은 뭐냐면 이 AN에다가 적당한 수를 빼주면 무조건 등비수열 형태로 정리가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를 하나 들어서 보여줄게. 예를 들어서 AN 플러스 1이 얘가 2 곱하기 AN에 그 다음에 플러스 1이다. 자 이렇게 붙어있는 상태에서 이 식은 뭘 해주게 되면 양변에다가 적당한 숫자를 빼주게 되면 그러면 무조건 무슨 형태로 정리된다? 등비수열로 정리된다라는 게 이 수열의 특징이에요. 예전에는 선생님이 공부하던 시는 어떻게 썼냐면 n 플러스 1을 하나 더 붙여요. an 플러스 2는 2 곱하기 an 플러스 1 플러스 1이다 해서 빼면 여기랑 치환해서 등비수열로 볼 수 있는 그런 수열로 배웠는데 지금 교과에서는 그 전 교과 이게 빠지기 전에는 그렇게 안 하고 이제 얘를 정리하는 걸 따로 배웁니다. 자 보세요. an 플러스 1과 그 다음에 an에다가 적당한 숫자를 붙이는데 여기에 플러스 1 하나 붙이고 여기다 플러스 1 하나 붙여서 요렇게 정리해 주게 되면 그러면 내가 지금 정리한 이 식은 위에 있는 식과 완전히 같은 식이지. 괜찮아? 완전히 같은 식이야. 요거 전개시키면 플러스 2인데 넘어오면 플러스 1만 남겠지. 그치? 그래서 이렇게 갖다 놓고 보면 그러면 이 전체를 얘를 뭐라고 생각하고 이걸 bn 플러스 1이라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bn이라 생각했을 때 이 bn이라는 수열은 공비가 얼마인? 2인 등비수열 형태로 표현이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저희는 이런 식으로 일반항을 뽑을 수 있는 등비수 형태를 갖게 돼요. 적당한 숫자를 더하거나 빼거나 하면 되는데 이때 이 더하거나 빼거나 해야 되는 적당한 숫자가 도대체 얼마입니까? 라는 걸 찾는 방법이나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극한을 구하는 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라는 거 그거만 한번 이야기하려고 해요. 자, 이걸 찾는 방법은 뒤에 붙이는 적당한 숫자를 찾는 방법은 이 식을 어떻게 정리할 수 있다는 거냐면 이런 건 그냥 참고사항이야. 마이너스 알파 그 다음에 얘가 P 곱하기 AN 그 다음에 마이너스 알파 요렇게 정리가 된다. 무조건 이렇게 되는 모양이라고 방금 알려드렸잖아. 그지? 그래서 이 알파는 그럼 무엇을 만족해야 됩니까? 다시 반대로 전개시켜 보시면 돼요. 전개시키면 얘는 PAN에 마이너스 P알파에 플러스 알파 이렇게 붙겠지. 그지? 얘가 지금 뭐가 되는 거야? 얘가 AN 플러스 1이 되는 거야. 그래서 뒤에 나와 있는 요 부분이 뭐가 된다? 얘가 Q가 됩니다. 그쵸?
자, 한국말 하고 있는데 뭔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네. 바보들. 장난이고. 여기에 1차식 형태로, 자, 이게 1차식이 왜 중요하냐면, 실생활에서 가장 빈번하게 등장하는 규칙이 1차식으로 등장하기 때문이야. 자, 그리고 여기서 봐봐. 이게 없으면 무슨 수열이야? 등비 수열이야. 그치? 그 다음에 이게 없으면, 얘가 1이면 이게 무슨 수열이에요? 등차 수열이에요. 그래서 등차 수열에다가 상수 하나 붙었거나 아니면 등비 수열에다 상수 하나 붙었거나 요런 형태가 보통 1차식으로 표현되는 요러한 아이입니다. 나중에 대학 가서 어떤 과목인지 몰라도 대학교 때 수학은 정망이 아니니까. 근데 들어보면 막 이런 거 수열에 대한 방정식 이런 거를 세워서 푸는 문제들도 배우게 돼요. 근데 거기까지 갈 건 아니고. 그래서 요 수열의 이 특징, 이렇게 1차식의 형태로 표현된 점화식의 특징은 적당한 숫자를 뺐을 때 반드시 등비수열의 형태로 정리가 된다라는 거고, 그냥 마치 뭐랑 같다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모든 2차 함수가 완전적 없이로 주어지는 건 아니잖아, 그지?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가 적당한 숫자를 더하거나 빼거나 하면 그 앞에 있는 1차식까지를 뭘로 만들 수 있지? 완전적 없이로 만들 수 있지, 그치? 그러니까 뒤에 붙어있는 상수를 적당하게 분해시켜서 알파 an 플러스 1과 an에다가 이렇게 갖다 붙여줄 수 있다는 얘기야. 어차피 뒤에 붙어있는 q는 뭐일 뿐이니까? 숫자일 뿐이니까. 요게 원래는 나오면 안 되는데 내신에서 물어본단 말이야. 알겠어? 내신에서는. 그래서 정리하는 거예요. 왜 내신에서 물어볼 수 있는지까지도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요 부분을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그러면 이제 여기 뒤에 빼는 알파가 얼마인지도 알 수 있겠지. 그치? 근데 요 알파만 구하면 등비수열로 바로 치워버릴 수 있으니까 끝이란 말이야. 근데 이 알파를 구하는 식의 형태를 써보면 얘가 이렇게 된다는 거잖아. 이 마이너스 p 알파 플러스 알파가 q다 이렇게 된다는 거고, 얘를 다시 넘겨보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알파가 p 알파 플러스 q다 이걸 만족한다는 얘기야. 그치? 여기 그냥 이양시키면 이런 모양이 돼. 그래서 알파를 구하는 방법이 뭐냐면 그냥 이거를 알파 요렇게 해서 구해버리시면, 방정식을 푼다 생각하시면 그러면 알파 값을 바로 알 수 있게 돼요. 알겠어요? 그래서 요런 방식으로 다루는 수열이 누구냐면 이 1차식 형태의 점화식이다 라는 거고요. 그래서 알파를 찾아주면, 그러면 여기서 한번 해볼까? 그래서 알파가 여기 왜 플러스 1 붙였는지, 이걸 알파라 생각하고 이걸 알파라 생각하면 넘어가면 알파고 넘어가면 마이너스 1이겠죠. 그치? 그래서 얘는 알파가 마이너스 1인 형태야. 알파 자리에다 마이너스 1을 집어넣었으니까 an 플러스 1에 플러스 1이고 an에다가 플러스 1 붙였을 때 얘가 공비가 2인 등비수열 형태로 표현이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건데, 이게 이제 여러분 시험에서 내신에서 왜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냐면, 보세요. P의 절대값이 1보다 큰 경우는 안 나와. P의 절대값이 1보다 큰 경우는 완전히 교과 과정은 삭제야. 아예 삭제. 그래서 이걸 물어보면 나중에 문제가 됩니다. 학교 시험에서도 내 출제를 했을 때 문제가 돼. 교과 과정이 없는 거라. 근데 자, 이 P 값이 1보다 작다인 경우가 문제 나와. 알겠어? 이걸 뭐라고 해서 주냐면 그냥 여러분한테 그 수렴하는 수열의 극한을 묻는 것처럼 물어볼 수 있어요. 뭐냐면 점화식을 정리했더니 얘가 3분의 1에 그 다음에 an-4다. 자, 이렇게 준 다음에 그 다음에 자, 이 수열 an은 수렴한다고 알려져 있다. 이런 표현 하나 붙여주게 되면 뭐를 구할 수 있게 되지? 극한을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이럴 때 극한 구하는 방법에 여기다가 알파, 그 다음에 여기다가 알파 이렇게 집어넣고 구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시중에 나와 있는 문제집이나 아니면 옛날 기출 같은 거 풀다 보면은 이렇게 1차식으로 나와 있을 때 이것의 그냥 극한을 구해라라는 문제들이 있어요. 아직도 있는데, 그런 문제들을 푸실 때 딱 보는 건 뭐냐면 여기 앞에 붙어 있는 숫자, 얘가 결국 뭐가 되는 거다? 치환했을 때 이 아이가 공비의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공비의 절대값이 1보다 작다라는 것만 확인이 되시면, 그러면 그냥 뭐다? 얘를 알파 이렇게 바꿔서 치환하시면 극한값을 바로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정도 하나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요건 좀 말이 좀 긴데, 자, an 플러스 1이 얘가 h 곱하기 an보다 작다. 요거에다가 그 다음에 an이 양수이고 그 다음에 앞에 곱해진 h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다. 자, 요런 조건이 붙어 있을 때 이걸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거, 이때 이걸 가지고 an의 극한을 알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 알 수 있습니다. 얼마입니까? 이래서 설명하는 거죠. 처음 보는 거 아니에요. 자, 요런 조건이면 얘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의 극한값은 0이 됩니다. 0이 되는데 여기서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AN과 AN 플러스 대소관계가 있으면 이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무조건 앞에 뭐가 붙어 있는 상태냐면 양수 그리고 1보다 작은 상수 요게 곱해져 있는 상황이야. 그래서 학교 시험 같은 데서 이런 걸 출제할 때는 뭐라고 주냐면 보통 AN 플러스 1이 올해가 2026년이지. 그럼 얘가 뭐 2026분의 그 다음에 2025다. 이렇게 준단 말이야. 이렇게 주면 애들이 무슨 짓을 해요? 양변에다 2026을 곱해서 막 조작을 하려고 합니다. 더 치명적인 건 뭐냐면 이걸 이렇게 준단 말이지. AN 플러스 1이 작다. N 플러스 1분의 N 곱하기 AN이다. 이렇게 주게 되면 그럼 여기가 N이고 이쪽이 N 플러스 1이니까 양변에 AN 플러스 1을 곱해서 AN 플러스 1 곱하기 N 플러스 1 곱하기 AN 플러스 1을 뭐 BN 플러스를 치환하거나 뭐 이렇게 어떤 조작을 하려고 하는데 얘는 이 자체로 앞에 곱해진 숫자가 뭐하다는 거? 1보다 작은 양수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알겠습니까? 1보다 작은 양수가 곱해져 있게 되면 이 상태에서 AN의 극한은 무조건 0으로 정해져 있어. 이걸 보여주는 방법도 되게 단순해. 이 양수인 게 왜 필요한지도 과정을 한번 보면 이해가 될 거야. 자, 요게 A1을 생각해보면 A2가 H 곱하기 A1보다 작다 이렇게 가져올 수 있죠. 한 번 더 곱해요. 그러면 한 번 더 진행시키면 A3이 H 곱하기 A2보다 작다 이렇게 되는데 이때 이 H 곱하기 A2라는 아이는 요 식에다가 양변에 H를 곱한 거고 같지, 그치? 양변에 H를 곱하게 되면 얘가 누구보다 작냐면 H 제곱 곱하기 A1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게 돼요. 맞아요? 그래서 이 앞에 있는 H가 중요한 거야. 그러면 자 H4는 뭐보다 작다? H의 세제곱 곱하기 A1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게 돼. 못 알아보면 못 푸는 거야.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식을 다룰 줄 모르면 못 푸는 거야. 알아봐야 풀 수 있어. 이게 뭔 소린가 하게 됩니다. 진짜로. 그래서 자 얘는 이 상태로 계속 진행을 시키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AN이 H의 N-1 곱하기 A1보다 작다 이런 모양까지 가져올 수 있고 이때 이 상태에서 뭘 해보는 거야? 극한을 취하는 거야. 이때 n이 무한대로 가게 되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여기 있는 an의 극한은 작거나 같다. 누구보다 여기 있는 요 i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h의 n-1 곱하기 a1보다. 그래서 단순히 작다가 아니라 반드시 0으로 수렴한 어떤 도구가 필요한 거야. 그것 때문에 여기 있는 h가 1보다 작다라는 게 필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앞에 곱해진 숫자는 반드시 그냥 절대값이 1보다 작다가 아니라 양수이면서 1보다 작은 숫자라는 조건이 필요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럼 이 상태에서 봐봐. 여기가 지금 0으로 가는 건 알겠어. 근데 얘가 0보다 작다고 해서 무조건 0으로 수렴한다고 할 수 있느냐? 그래서 뭐가 필요한 거야? 얘가 필요한 거야. AN이 0보다 크기 때문에 이 위치에 0보다 크다 이렇게 붙어 있으면 그럼 얘는 뭐보다 커 나갔지? 0보다 커 나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지? 그래서 이런 조건이 붙어 있으면 AN의 극한은 0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오늘 여기 숙제하실 때 이런 유형이 들어있을 거예요. 오늘 아니면 다음 시간에. 그래서 요거 네 같이 정리해서 알아둬. 다음에 2-16번으로 갑시다. 아니 이거는 그냥 몇 개 넣으면 된다고. 그렇지 아이 아니 2-16번 다음에 이제 이런 거는 그냥 고쳐 하고 패스 아니면 끝나고 질문해 하고 패스. 문화적인 충격을 고려하여 A1이 0이잖아요 그죠? A1이 0, A1이 1이잖아. 그래서 A1에다가 1을 집어넣게 되면 자, 이것도 방법은 하나 알려드릴게요. 봐봐요. 그래프상에서 점화식을 반복적으로 진행을 시켜야 할 때 이때 우리한테 필요한 도구가 하나 있죠. 있으면 좋은 도구가 누구냐면 YX죠. 이 YX를 하나 그어주게 되면 그러면 좀 비교가 쉽게 찾을 수 있지. 왜 그러냐면 자, n에다가 1을 집어넣었을 때 A1이 1이에요. 그래서 X좌표에다가 1, 여기에 A1이 1이다.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그러면 이 그래프상에서 만나는 요 점이 뭐가 되는 거냐면 얘가 A2다. 이렇게 나올 거야. 맞아? 그럼 A2가 되면 그러면 나는 이제 다시 X좌표에다가 뭘 집어넣고 싶다? A2를 집어넣고 싶다. 그러면 여기서 그대로 Y는 X 쪽으로 보내서 만나는 곳을 찾아주시면 그러면 이 점의 X좌표가 뭐가 되는 거죠? 이 점의 X좌표가 A2다. 이렇게 나오게 돼. 그래서 그대로 위로 올려보면
얘랑 만나는 요 위치가 뭐가 되는 거고 A3가 되는 거고 그러면 자 A 3번을 다시 X좌표에 집어넣고 싶을 때 이 Y는 X의 도구가 뭐예요? 점화식이라는 건 결국 내가 정의역에다가 xn을 집어넣어서 나온 결과를 an 플러스 1로 잡았을 때 그 an 플러스 1 나온 함수값을 다시 정의역에다 집어넣어야 돼. 즉 y값을 x로 바꿔주는 장치가 필요하단 말이야. 그런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게 여기는 y는 x예요. 그래서 계속 돌면 됩니다. 이렇게 들어가면 여기가 지금 뭐인 거지? 이 점의 x좌표가 a 3번이 되는 거고 그럼 다시 집어넣어서 만났을 때 이 점의 y좌표가 a 4번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걸 그대로 집어넣어서 만나는 이 점이 이런 식으로 계속 돌게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관계인 거를 여러분이 지금 식으로 집어넣어서 찾으려고 그러면 되게 불편하지만 지금 이 관계를 봤을 때 결국 우리가 이 규칙을 진행시킨다면 뭐 한다는 얘기야? 한 번 집어넣고 여기서 한 번 찾고 여기서 한 번 찾고 여기서 한 번 찾고 여기서 한 번 찾고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난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그치? 그래서 자 여기에 an 플러스 1 자 요게 f합성 f의 an이다 이렇게 나와 있다면 그러면 자 여기 있는 an을 한 번은 둘 중에 아무데나 집어넣고 시작해도 되겠다는 얘기야. 아무데나 하나 집어넣으면 얘를 첫 번째로 뭐 이 식에다 집어넣는다고 해볼게요. 노란색 두 가지 다 써줄게. 노란색에다 집어넣는다면 그럼 여기 있는 이 f의 an이라는 아이는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의 an이다. 자 요렇게 표현이 될 거고 자 이렇게 들어가면 그러면 이제 어느 식에다가 이 식에다 넣어줘야겠지. 그치? 이 식에 넣게 되면 얘는 함수 자체가 x 플러스 2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의 an 플러스 2다 이렇게 표현이 돼. 그러면 자 이번에는 이쪽에서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했을 때는 f에다가 그 다음에 뭘 집어넣으면 돼요? an 집어넣었으니까 an 그 다음에 플러스 2다 이렇게 들어간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치? 그래서 여기다가 얼마를 곱하는 거냐면 이번엔 2분의 1을 곱해야겠지. 마이너스 2분의 1을.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에 an 그 다음에 플러스 2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예, 그래서 이제 둘 중에 누구한테서 시작이냐만 가지고 왼쪽 오른쪽 구분만 지어주시면 되겠지. 그래서 자 얘는 n에다가 이 상태에서 뭘 찾으라는 얘기예요? 극한 찾으라는 얘기잖아. 극한. 그러면 얘는 첫 번째 시작이 여기 노란색에서부터 출발을 했으니까 어디서부터? 여기서부터 가져오면 되겠지. 요 식에서. 되겠나? 만약 A1이 얼마였으면 마이너스 1이었으면 여기서 가져오게 되는 거야. 차이점 이해돼요? 노란색에서 출발했잖아. 노란색 A1에 집어넣었을 때 A2가 노란색 식에서 나와야 되는 거니까 요 과정대로 진행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나한테 필요한 식이 an 플러스 1에 마이너스 2분의 1 an에 플러스 2다 요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 뭘 구하란 얘기야? 극한 구해라 이거야. 그치? 그러면 이게 방금 전에 저기 첫 번째로 추가 설명한 저 식이잖아. 그치? 이 상태에서 극한 구하려고 했을 때 일반적으로 그냥은 구할 수가 없지만서도 여기다가 문제에다 뭐만 하나 추가하면 수열 an이 수렴하는 수열 an에 대하여 라고만 붙여주면 그냥 그대로 시험에 나와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요거 주시면 됩니다. an 알파 집어넣고 정리하시면 2분의 3 알파가 2다 이렇게 정되겠지? 그 정답이 3분의 4야. 다음 오른쪽 17번 격자점은 죽을 때까지 극복이 안 되는 거지. 그래도 이제 우리는 3학년이니까 이제 대화는 좀 되지 않을까? 이거를 좀 신경 써서 세면 돼. 일일이 세라는 것도 아니야. 이 한 번만 하자. 한 번만. 올해 모의고사 보면 그래도 한 번은 볼 수 있는데. 아이고 2-17번 나타내는 거. 자 얘가 지금 어디 있냐면 이 직사각형 바에 있대요. 이 중에서 선분 OC랑 그 다음에 BC 그리고 YX제곱 둘러싸여 있는 부분이야. 가져와. 자 여기가 Y는 X제곱이고요. 여기가 N이래요. 여기가 N, N제곱. 하나만 합시다. 한 번만 하자. 한 번 정도는 괜찮잖아. 이게 이 기준을 먼저 잡아야 돼. 함수가 정해진 상태에서 이 일반적으로 함수가 변하는 상태의 그 문제들이 올해 수원에 있죠. 올해 수원에 있어요. 수능특강이 있어요. 나온 것 그 문제 자체만으로 존재 자체만으로 이슈가 되는
그게 원래 문과 수능 30번으로 맨날 출제되던 그런 문항이었는데 2015년 이후로 이제 출제가 되지 않았단 말이야. 않았는데 여러분은 그 시험 대비했을 때 했을 수도 유리함수랑 무리함수 저번에 한번 얘기하지 않았나? 유리함수, 무리함수에서 격자점 세는 거. 근데 그렇게 기준을 명확하게 잡을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 얘는 그런 상황은 아니야. 기준이 명확해. 기준이 명확하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자, 일단 첫 번째로 x 좌표가 얘가 정수일 때 얘가 y 좌표가 반드시 정수냐? 이거고 반대로 뒤집어서 y 좌표가 정수일 때 x 좌표가 반드시 정수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기준을 정합니다. 지금은 함수값이 뭐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y는 x제곱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x가 정수이면 정수를 제곱한 거니까 y는 반드시 정수가 돼요. 그죠? 근데 자 y가 정수일 때는 얘는 다시 루트를 씌워야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x가 반드시 정수라고는 할 수 없는 상태야. 그지? 자 이런 상태면 누구를 기준으로 잡는 거냐면 x좌표를 기준으로 잡는 거야. x가 정수이기만 하면 y는 자동으로 뭐밖에 못 나오니까 정수밖에 못 나오니까 주의사항이 없다는 얘기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보통 이렇게 기준을 정하고 시작하고요. 이때 과정이 되게 단순해요. 첫 번째 과정을 기준 잡았잖아. 첫 번째 기준 설정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뭐 하는 거냐면 자, 이 기준값에서 하나를 잡아. 즉 뭐 하라는 거냐면 x좌표가 뭐일 때 x좌표가 k일 때야. x좌표 k일 때. 그래서 기준 정했으면 x좌표 k일 때 무엇을 나타내고 싶은 거냐면 y의 개수를 구해줘요. y 개수를. 그러면 지금은 여기 있는 y좌표가 뭐가 되는 거고 얘가 k제곱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점의 y좌표는 여기 n제곱이죠. 이 점의 y좌표는 n제곱이니까 그러면 자 이때 x좌표 k라고 했을 때 생기는 y좌표의 개수는 k제곱부터 n제곱까지니까 몇 개 생기는 거냐면 n제곱 마이너스 k제곱 플러스 1 개가 생기는 거지. 그지? 그래서 세 번째로 하는 게 뭐냐면 세 번째로 합을 표현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애들이 혼동하는 게 뭐냐면 보통은 문제에서 이 영역 안에 생기는 격자점의 개수를 an이다 라고 한 다음에 그 an에 대한 다시 추가적인 합을 요구한단 말이야. 근데 그게 아니라 얘는 거기에서 얘는 이 합을 구하면 그게 문제에서 요구한 답인 줄 알아. 얘는 지금 뭐냐면 뭘 하는 과정이에요? 여기 있는 이 영역 안에 생기는 뭘 나타내고 싶은 거야? 점의 개수를 표현하고 싶은 거야. 즉, 자, x좌표가 뭐라고 했을 때 k라고 했을 때 요만큼 생긴 거니까 우리는 x좌표가 얼마일 때부터 0일 때, 1일 때, 2일 때 여기 생기는 y좌표들을 다 더해야겠죠. 마지막에 얼마일 때까지? n일 때까지 전부 더해줘야 그래야 여기 영역 안에 있는 격자점이 전부 표현됐다라고 볼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자 얘는 시그마 k가 얼마일 때부터 0일 때부터 시작해서 현재는 n일 때까지 여기에 n제곱 그다음에 마이너스 k제곱 플러스 1을 해주면 이게 문제에서 요구하는 뭐냐면 이걸 합을 구했을 때 이게 an이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얘가 지금 이 상태에서 뭐 극한치라 이게 아니라 여기서 요걸 했을 때가 an이 된다. 이 영역 안에 생기는 격자점 정리하시고 극한치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도 계산을 좀 빠르게 합시다. 이제 보세요. 이건 없어도 되죠. 그죠? 없어도 되고 어차피 여기서는 지금 n에 대한 몇 차식이 나올 거야? 3차식이 나올 거야. 그러면 자 여기는 그냥 n 세제곱이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요거는 마이너스 k제곱이잖아. 그치? k제곱에다 시그마를 걸면 그럼 얘는 얼마가 나와야 돼? 3분의 n 세제곱이 어차피 뭐만 중요하니까 최고 차수만 중요하니까. 알겠습니까? 그럼 정답이 얼마가 되죠? 3분의 2다. 이렇게 나오겠지. 다음! 이제 뭐 설명할 거 많이 없다. 이제 빨리빨리 할게. 자, 이건 그냥 활용이고요. 삼각형 TN의 넓이, 그 다음에 삼각형 세변 위에 있는 점의 개수 중에서 X좌표, Y좌표 모두 정수인 거. 자, 요거 개수 세는 것만 좀 보여주려고. 넓이를 못 구하겠다? 에이, 슬프지. 아주 슬픈 일이 될 거야. 자, 얘가 1입니다. 얘가 1이고요. 그 다음에 이 바깥에다가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 바깥쪽에 지금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죠.
자, 여기가 1이야. 1,1 지나니까 여긴 2고요. 그 다음에 2,2 지나니까 여기는 4고요. 그죠? 자, 이런 식으로 X좌표 설정이 될 겁니다. 아십니까? 이거 찾는 건 뭐였어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면 지나는 점 아무거나 하나 알면 이 점의 X좌표, Y좌표 합을 구하면 그게 X 절편되고 Y 절편되는 거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서 이제 TN의 세변 위에 있는 점 중에서 X좌표, Y좌표 모두 정수인 거 간단하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거는 성향 차이인데 무슨 차이냐면 자, 이렇게 있을 때 여기에 지금 찍힌 점이 몇 개입니까? 라고 하면 어떤 사람들이 여기 한 변에 3개씩 있네요. 그래서 3 곱하기 4 한 다음에 빼기 얘네들이 2번 세지네요. 4 이렇게 빼서 구하는 사람들이 있고 나는 보통 겹치지 않게 세는 걸 좀 선호해. 그래서 이렇게 구하면 얘는 2 곱하기 4다 이렇게 구해서 되고 둘 중에 뭐가 좋습니까? 라고 하면 좋은 거 없습니다. 상황에 맞게 이게 유리하겠다 이게 유리하겠다 선택해서 쓰는 게 제일 좋은 거지. 어쨌든 자 여기에서 지금 보시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면 보세요. 여기 점 하나 떼면 그러면 여기 있는 격자점만 표현했을 때 요렇게 생길 거야. 그지? 4개 생겨. 마찬가지로 이쪽에서도 하나, 둘, 셋, 4개 생기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방향으로도 하나, 둘, 셋, 4개 이렇게 생긴다 볼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얘는 뭐다? 여기 있는 좌표가 곧 격자점을 구하는 기준이 되겠다. 그지? 이게 x3다 라고 했을 때 얘는 x3에다가 몇 배 하면 돼요? 3배만 해주시면 그럼 이게 뭐가 되는 거야? 요 그림에서의 x좌표, y좌표가 모두 정수인 점의 개수다 라고 볼 수 있겠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 고치세요. 다음 그 다음에 5-13번 복습 차원에서 한번 해봅시다. 오늘 볼 모의고사에도 이게 좀 필요하니까 3월 모의고사 범위가 수열의 극한까지라 자 여기 fx 일단 그래프를 그려야겠지. 자 이런 상황이면 x제곱이 기준이네. x제곱이 기준이라고 해서 선생님 그 마이너스 1일 때는 안 해도 되지 않나요? 아닙니다. 필요하면 해야 됩니다. 식을 좀 보고 들어가야겠죠. 대신 얘는 지금 fx가 뭐라고 되어 있으니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자 x의 2n승 그 다음에 플러스 2분의 그 다음에 분자가 지금 2 곱하기 x의 2n 플러스 2승 그리고 플러스 1 자 이렇게 돼 있어. 자 식 어디에도 x가 단독으로 존재하는 경우가 없죠. 근데 만약에 이 문제에서 여기가 1승으로 돼 있거나 아니면 뒤에 플러스 x가 붙어 있거나 이렇게 됐을 때는 반드시 x가 뭐인 경우도 마이너스인 경우 구분을 해야 된다. 알겠습니까? 근데 지금은 굳이 안 해도 되는 거야. 제가 분명히 이거 진도 나갈 때도 많이 강조했죠. 애들이 이거 마이너스 1일 때 1일 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항상 하는 거야. 알겠어? 항상 하는 건데 식에 따라서 안 해도 되는 경우가 있는 것 뿐이지 항상 공비가 마이너스 1인 경우 1인 경우 구분해야 돼.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 이렇게 돼 있으면 애들이 이게 그렇다고 애들이 x제곱이니까 얘는 마이너스 1이 될 수 없지 않나요? 아니라고. 알겠어? 해야 된다고. 그래서 필요하면 해야 돼. 그래서 얘는 바로 그냥 그래프 그려줄게요. 그래프 바로 뽑으라고 했었고요. 자, 얘는 x좌표가 1일 때,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일 때 기준으로 잘라서 자, 얘네 둘이 절대값이 1보다 큰 범위에 있을 때는 개수 b만 보면 되는 거니까 요거 빼서 x제곱 이렇게 줬을 때 2x제곱의 그래프를 그려야겠지. 그래서 얘는 여기, 그 다음에 여기 해서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요거 사이에 있을 때는 얘네가 뭐인 거니까 0인 거니까 2분의 1이 나와야겠죠. 그래서 2분의 1 해서 요렇게 뽑히는 거. 여기가 지금 2분의 1입니다. 그 다음에 자, 세 번째로 x좌표가 1일 때나 마이너스 1 들어가면 여기가 얼마 됐니? 3분의 그 다음에 분자가 3이다. 이렇게 나오네. 그래서 여기 1,1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1,1 요렇게 지나는 그래프가 되겠다라는 거죠. 자, 이때 문제에서는 사인 k 파이 x랑 그 다음 얘랑 실근을 갖지 않는다라고 했으니까 k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뭐 하는 거야? 압축하는 거라 했잖아. 그치? 근데 압축했을 때 어디까지 압축이 가능한 거야? 그냥 여기 이렇게 지날 때까지가 압축되는 거지. 괜찮나요? 이것보다 안쪽으로 더 들어오면 무조건 교점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태겠죠. 따라서 그냥 얘가 어디 지난다? 1,2분의 1 지날 때가 k 최대값이겠다. 응? 네. 이게 다죠. 1,k 지날 때. 그러면 얘가 뭐니? 사인
K파이가 2분의 1. 그러니까 K가 6분의 1. 이거죠? 책 아직도 안 산 거야? 잠깐만. 책 아직도 안 샀다, 손? 얘는 참을 수 없지. 칼춤 한번 쳐드려? 빨리 사라. 야. 벌이야. 벌집. 야, 연우 하나 먹어. 졸린 것 같은데. 연우 아니야. 연우는 좀 그래. 연우는 억지로 먹이기 좀 그래. 여학생들한테 억지로 먹이긴 좀 그러니까 하나 먹을래? 졸린 것 같은데. 진짜. 보자. 다음에 6-8번 6-8번은 이거는 이 부분을 좀 생각해 줄 필요가 있죠. 얘가 뭐냐면 식으로 표현하기 힘든 것들, 식으로 표현하기 힘든 것들에 대해서 극한을 구하실 때, 이럴 때는 누굴 이용하는 것도 있다는 거냐면 부등식을 이용해서 급수에서도 있습니다. 좀 어려운 문제들 중에서는 루트가 들어가 있는 루트 n제곱 플러스 1분의 뭐 n에 대한 급수를 구해라, 이런 것들 마찬가지로 얘가 그냥은 표현이 안 될 때 부등식을 이용해서 구하는 것들도 있다. 범위가 표현이 된다면. 그래서 얘는 거기에 주제가 있는 아이고요. 얘가 지금 n번째 수를 an이라 하자. 그러니까 얘는 부등식에 대한 생각만 있다면 표현할 수 있겠지. 왼쪽에서 지금 보시면 A1이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붙어 있는 거고, A2가 파이부터 2분의 3파이까지, 그 다음에 A3가 2파이부터 2분의 5파이까지 이렇게 붙어 있으니까 얘는 n-1 파이보다 크다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n-1 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 여기 사이에 A의 n번째의 교점이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네, 그래서 이거 가지고 그 다음에 문제수 구하라는 게 뭡니까? n분의 an이다 라고 했으니까 양변 n으로 나누시고 극한을 구해주시면 되겠다. 알겠습니까? 네, 여기까지고요. 자, 이제 아카이브를 좀 해봅시다. 수투가 좀 많습니다. 저번에 남은 문제가 있어서 수투를 빨리 오늘 좀 끝내보고, 그래도 오늘 숙제 중에서는 공통점 4개밖에 없어. 4개밖에 없어서 잘 풀어오셨고, 앞에 밀렸던 거 빨리 좀 해결해 볼게요. 그거 해왔어? 교재 아카이브 해왔어? 내가 또 착한 사람으로 보였나 이것도. 자, 수트 75번입니다 저번에 남은 거 이거 빨리 끝내고 여기까지 하고 한번 쉬면 되겠지? 금방 해. 여기는 오늘 풀 거는 86 89 90, 91 이렇게 얼른 해볼게요. 네, 자 여기 75번 저희는 gx가 x-a분의 1 곱하기 2a부터 x까지 ft dt,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a부터 x까지 ft dt. 자, 이거고 얘가 x가 a보다 작을 때, x가 a보다 크거나 같을 때. 자, 이런 표현인데 일단 첫 번째로 얘가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라고 줬죠. 연속이기 때문에 위에 거에다 a 집어넣은 거랑 밑에 거에다 a 집어넣은 거랑 같아야 할 겁니다. 그죠? 그래서 밑에 거에다가 a를 집어넣고 위에 거에 잘 따라오셔야 돼. 그래서 x에다가 a일 때 연속성을 조사를 할 건데
일단 첫 번째로 위에 거에다 A를 넣었을 때 연속이 된다는 것은 극한이 존재해야 하기 때문에 여기는 x-a 때문에 첫 번째로 이 i의 극한이 뭐가 돼야 됩니까? 반드시 0이 돼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인테그랄 2a부터 시작해서 a까지 ft 그 다음에 dt가 뭐가 돼야 되냐면 0이 되어야 해요. 그래서 얘가 0이다 라고 해보니까 그러면 다시 밑에 있는 극한에서 a를 집어넣었을 때 얘가 0이고 얘도 0이란 얘기야. 그지? 그러면 얘네 둘 다 0이란 얘기니까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할 수 있게 돼. 뭘 얘기할 수 있게 되냐면 위에 있는 이것의 극한 자체가 뭐가 돼야겠다? 0이 돼야겠다 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겠죠. 맞아요? 그러면 자 이걸 이 값 자체가 0이 나온다는 거 우리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지. 여기에다가 요거 자체가 지금 누구를 x-a를 몇 개 갖고 있었다는 얘기야? 2개 이상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야. 그래서 2a부터 시작해서 x까지 ft, dt 자 요거에 대해서 이거 자체를 식으로 써보게 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x-a를 몇 개 이상 2개, 2a죠, 2a. x-a죠, a. 2개 이상 가지고 있어야겠고, 그 다음에 이 식 자체는 태어날 때부터 2a 집어넣으면 뭐가 되는 모양이어야 돼? 0이 되는 모양이어야 돼. 그래서 x에다가 뭘 집어넣으면 2a 집어넣으면 0이 되야겠다. 그래서 x-2a다. 이렇게 생겨야겠다까지는 이야기할 수 있죠. 그죠? 그리고 이제 필요한 인수가 추가로 더 있나 하고 문제를 보면 2차 함수 fx라 했기 때문에 이 자체는 몇 차 함수인 거지? 이 자체는 3차 함수인 거지. 그치? 그래서 얘는 여기 하면 인수 다 뽑혔네요. 그럼 여기다 최고치 한계수 p 하나 달아주시면 되겠죠. 정리되십니까? 네, 그래서 얘가 지금 어떤 형태로 이런 형태로 생겨있는 함수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래서 gx만 한 번 더 쌍콤하게 정리 좀 해봅시다. 그러면 gx는 이거 대신 집어넣고 정리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위에 있는 식이 x-a 곱하기 그 다음에 x-2a다 이렇게 표현될 거고 밑에 있는 식은 x-a에서 마이너스 p 곱하기 x-a의 제곱에 x-2a다. 그러니까 이제 x가 0보다 a보다 작다 할 때 x가 a보다 크거나 같다 할 때 자 이제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되겠죠. 여기서 시작해서 문제에서 뭘 찾으라는 거냐면 x는 0에서 극대값 얼마를 가져야겠다? 극대값 10분의 3을 가져야겠다. 요거면 되겠네. 자, 미지수 몇 개 뽑혀있고 2개 뽑혀있죠. A랑 P 2개 뽑혀있고 내가 쓸 수 있는 식도 2가지네. 그치? 그래서 얘는 X는 0에서 극대값을 가지고 싶다. 그럼 정해야 될 거는 A가 양수냐 음수냐라는 걸 정해봐야겠지. A가 양수라면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집니까? 라고 했을 때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예요. 양수면 위에 있는 아이가 여기가 A다 라고 했을 때 여기가 2A다 이렇게 뽑히는 거고 그러면 자 얘는 A보다 작은 쪽만 쓰고 있으니까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될 거라고. 여기가 Y축인 상태지. 괜찮아. 극대값 조건을 쓰고 있는 중이야. 어떤 케이스를 한 거죠? A 값이 뭐인 경우? 양수인 경우에 그러면 얘가 양수 쪽에 있다는 얘기고 그럼 양수일 때는 A랑 2A랑 비교했을 때 누가 더 크니까 A가 2A보다 작다. 그지? 그래서 여기에 A고 여기에 2A다.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얘기야. 괜찮아? 네, 이 상태에서 2차식을 어디까지? A보다 작은 쪽까지 쓰게 되면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될 겁니다. 그럼 이럴 때는 문제가 뭐가 되냐면 0에서 극점을 가지는 게 아예 불가능한 상태지. 괜찮니? 극점을 가지는 게 불가능한 상태다. 따라서 요거는 패스. 그래서 이제 A 값이 뭐한 경우? 음수인 경우를 바라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A 값이 음수인 경우에는 왼쪽이 2A가 돼야겠고요. 오른쪽이 A다 라고 해서 저기 위에 있는 식이 이제 이런 식으로 나와야겠죠. 이렇게 그려질 거고 그러면 자 이걸 기준으로 해서 이 오른쪽에다가 누굴 그리겠다는 거냐면 오른쪽 부분에 요 그래프를 그려주겠다라는 거야. 그렸을 때 이 아이가 뭘 가지겠다? 0에서 극값을 가지겠다 라고 보는 거니까 일단은 뭐부터 찾아봐야겠어요? 여기 있는 식을 이거를 뭐 hx라고 해볼까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조건은 결국 이거 하나로 끝난다는 얘기야. h 프라임 0이 얼마고요? 0이고 h 그 다음에 0이 얼마란 얘기다? 10분의 3이다. 그래서 이거 두 개만 계산하시면 되겠지. 알겠습니까? 됐어요. 여기까지만 할게.
질문이 많아서 좀 빠르게 풀어야죠. 됐슈? 놓친 거 정리하시고 있으면 이야기하세요. 다음 문제 쓰고 있을게요. (75번) 괜찮아? 됐나? 이해 안 된 거. 현수가 이해했어? 넘어간다. 76번. 자, 얘는 fx가 지금 x-1을 제곱 곱하기 x-5, x-a 주어진 상태에서 gx가 지금 8 곱하기 그 다음에 1부터 x까지 요건데 여기 있는 요 피적분 함수에 대한 특징을 잠깐 생각을 해보고 갑시다. 원래는 이제 우리가 이게 문제에서 그냥 값을 구하라는 상태로 나왔다면 당연히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a 값을 아무데나 그려놓고 시도를 해봐야 되지만 지금은 기억, 니은, 디귿을 따지는 정업 판정 문제이기 때문에 나와 있는 거를 천천히 하나씩 따라가 보도록 할게요. 아니다. 그래도 이해를 시켜줘야겠지. 자, 만약 fx가 이제 x는 1에서 접하고 그냥 5에서 a로 자, 이런 형태의 그래프로 존재한다 라고 해볼게요. 이 문제를 이해하려고 하는 거죠. 여기가 5고요. 여기가 a다. 만약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이게 fx의 그래프라면 그렇다면 자 이때 이 f'x의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지는 거냐면 여기서 0이고 여기서 0이고 여기서 0이겠지. 그치? 그래서 3차 함수를 이렇게 뽑을 수 있을 거야. 자, 이게 f'x의 그래프가 됩니다. 그럼 이때 이 문제에서 사용하고 있는 피적분 함수는 어떤 형태냐면 얘는 f't가 양수일 때는 둘이 지워지니까 0이 되겠죠. 양수인 구간에. 그래서 얘는 뭐가 중요한 거냐면 이 아이의 부호가 중요한 거야. 그래서 양수인 구간에 대해서는 그냥 뭘로 날라가? 0으로 날라가.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0이고 그 다음에 이쪽에서도 0이다. 이렇게 그려지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자 음수일 때는 뭐다? 마이너스 2를 곱해서 그리는 거야. 그러니까 원래 그래프가 이렇게 존재할 때 이 부분을 음수 쪽만 2배로 뻥튀기 시키는 거죠. 마찬가지로 원래 이 부분이 이렇게 그려져 있다면 이거를 뭐해서 마이너스 곱하고 2배만큼 해서 위로 잡아 올리는 이런 형태의 그래프로 그려지는 거. 이게 여기 들어가 있는 요 피적분 함수의 그래프 형태다 라고 보시면 되겠다. 그리고 이걸 1부터 x까지 적분한 다음에 8배 해라 라고 하는 게 이 문제에 주어진 gx라는 함수예요. 됐어요? 그래서 자, 이 함수를 이해한 상태에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건 좀 보자 이거지. 자, 그러면 기억번에서 gx는 실 전체 집합에서 증가하냐 라고 했는데 gx가 증가한다는 것은 그러면 뭐 해야 된다는 얘기야? g'x가 자, 기억에서 묻는 것부터 기억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g'x가 0보다 크거나 같냐? 라는 거 물어보는 거다 라는 걸 노리는 함정 카드다. 자, g'x가 0보다 크거나 같아요. 자, 그러면 일단 이거부터. 자, 여러분, gx 함수는 미분 가능합니까? gx는 미분 가능한가요? gx 미분 가능해야 안 해? 이런 개똥 같은, 예, 여러분, 이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의 미분 가능성은 어디서 확보되는 거라고 했지? 이 피적분 함수가 연속이면 미분이 되는 거고 이 피적분 함수가 불연속이면 미분이 안 된다. 근데 고등학교 교과에서 수능 범위 안에서는 피적분 함수가 불연속인 적분을 시킨다 안 시킨다? 안 시킨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확인만 하면 돼. 지금도 보시면 여기 있는 이 빨간색 피적분 함수가 지금 이렇게 그려진다며. 이 연속이야 불연속이야? 연속. 그러면 피적분 함수가 연속이니까 gx는 뭐야? 미분 가능하다고. 왜 그렇다고? 이 얘를 미분하면 얘가 8 곱하기 이걸로 나올 거잖아. 그러면 도함수가 연속이니까 무조건 미분 가능한 거지.
빵꾸 똥꾸야. 미분 가능해요. 알겠어요? 그럼 여기서 묻고 있는 함정 카드는 뭐냐면, 자, 제가 이것도 증가감수 정리할 때 같이 그 개념적으로 알려드렸는데, 뭐였냐면, 미분 가능한 함수가 모든 실수에 대해서, 미분계수, 도함수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반드시 증가한다고 할 수 있느냐, 이것을 물었었다. 그죠? 내가 말 안 했나봐. 분명히 내가 여기 중간쯤 센터 쪽에다가 이렇게 하나 그리고 이렇게 그린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 그려주고, 그래서 얘가 이 함수의 증가와 감소는 뭐에 대한 성질이라고? 함수값에 대한 성질이라고. 정의역이 큰 쪽이 함수값이 무조건 더 조금이라도 더 커야 돼. 그래야 증가한다고 말할 수가 있는데, 얘가 이렇게 생기면 이 높이랑 이 높이에 대해서는 정의역이 더 큰 쪽인데 함수값이 뭐예요? 같죠? 그죠? 이렇게 되면 얘네 실수 전체가 증가한다고 말할 수 있다고 없다고? 없다고. 미분 가능하고 항상 도함수는 0보다, 접선의 기억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죠? 그렇지만 얘는 뭐가 되지 않아? 실수 전체가 증가한다 볼 수가 없어. 그래서 내가 뭐가 필요하다고 했냐면 F'이, 그러니까 미분계수가 0인 점이 뭐여야 된다고 했냐면 그때 셀 수 있어야 돼. 카운터블하다 이런 얘기를 해줬단 말이야. 대학 가면 그렇게 배워. 그냥 영어 쓰는 게 아니라 원래 그렇게 말을 해. 되게 민망하네. 아무튼 이 F'이 0이 되는 점이 셀 수 있어야 돼. 그래서 내가 그때 뭐라고 얘기했어? 그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셀 수 있다 없다의 개념이 아니라 범위로 존재하면 안 된다고 했어. 알겠어요? 미분계수가 0인 점이 범위로 존재해버리게 되면 그 안에서는 계속해서 함수값이 뭐니까 같은 상태로 존재할 수 있게 되니까, 그러면 미분 가능하고 그 다음에 프라임이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하더라도 뭐라고 할 수 없다? 증가한다 말할 수가 없다 이거야. 알겠어요? 괜찮아? 그럼 여기서 추가로 하나만 더 알려드릴게요. 보세요. 자, 지금 여기 있는 이 그래프가, 얘가 지금 여기 있는 요 i, 여기다가 이제 얼마를 곱하게 되면, 여기다가 8을 곱하게 되면, 그럼 8 곱하기 요 그래프 그냥 hx라고 할게요. 또 hx 써도 되나? 네, 써도 되는 것 같은데. 네. 이걸 내가 ht라고 하면 그럼 얘가 8 곱하기 hx다 이렇게 될 거고, 이게 지금 g'x잖아. 그치? 그러면 g'x는 실 전체에서 0보다 커나 같다. 이걸 만족하겠지. 그치? 자, 이때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거 또 하나. 상수함수로 존재하는 구간을 얘기했던 거라서 애들이 또 x축이 만약에 얘가 여기 있어. 빨간색 그래프에 대해서 x축이 만약 여기 있어요. 이렇게 되면 기억은 맞는 보기가 됩니다. 애들이 상수함수 존재하는 구간에 꽂혀가지고 이상한 생각을 한단 말이야. 자, 원함수 그래프가 상수함수로 존재하는 구간은 프라임 값이 반드시 0인 거야. 알겠어? 0인 거야. 얘는 만약에 이렇게 존재해서 이 점에서 함수값이 1이라면 접선의 기울기가 1이라는 얘기니까 직선이 y는 x인 직선 따라서 계속해서 증가한다고 볼 수 있는 거야. 알겠어? 그러니까 얘가 도함수가 평행하다, 수평하다 이런 걸로 기억하시면 안 된다고. 알겠어? 원함수에서 상수함수가 존재하지 않아야 되는 거고, 원함수에서 상수함수가 존재하는 구간은 도함수에서는 함수값이 0인 거야. 알겠어? 네, 그래서 요거 말장난에 섞지 말라고, 그래서 요 문제에서 요런 거 묻고 있어서 한번 이야기 해드렸고요. 예, 자, 그래서 여기가 x축인 거죠. 자, 그래서 얘는 기억에서는 실수 전체에서 증가한다 볼 수는 없겠네요. 그죠? 그러면 얘는 틀린 보기야. 그 다음에, 자, 니은번. 자, 니은번 같은 경우는 fx 최소값이 0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최소값이 0이어야 되는데, 1에서 접한다는 거 알고 있고 5에서 한시해근인 거 알고 있어. 자, 이런 형태라면 그러면 A 값이 반드시 어디여야 돼? 얘보다 아래쪽으로 그래프가 내려가면 안 되는 거니까 이렇게 가도 안 되고 이렇게 가도 안 되는 거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어떻게 존재해야 돼요? 얘가 요렇게 접하는 형태로 존재해야겠죠? 그래서 A 값이 얼마인 것도 알고 있어요? 니은에서 원하는 상황은 A 값이 5여야 된다. 이것까지도 알 수 있는 거야. 됐나? 예, 자, 그럼 이때 GA 값을 구해라 라고 했으니까 GA 값은 그러면 이 상태에서 피적분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보자면 음수 쪽을 뻥튀기해서 2배로 뽑아줘라 라고 하는 건데, 도함수를 또 뽑아야 된다고. 요렇게 가져왔을 때 이제 바로 뽑을게요. 얘가 이렇게 그려지는 거니까 이쪽은 요렇게 올라가는 거, 그 다음에 여기서는 0, 그 다음에 이쪽만 2배, 그 다음에 여기는 0, 이런 식으로 생기겠지.
괜찮아? 네, 그래서 요게 지금 누구의 그래프가 되는 거야? HT의 그래프가 되는 거고, 여기가 3이고, 여기가 5예요. 자, 그러면 이때 나한테 뭘 물어봤니? G5를 물어봤어. 그래서 G5는 얘는 8 곱하기 인테그랄 얼마부터? 1부터 5까지 라고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뭐 하면 되겠니? 여기다가 HT, DT 요거 구하는 거니까 실제로 내가 해야 될 것은 요만큼의 면적을 구하신 다음에 걷다 몇 배 하면 돼요? 8배 하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거 면적 구하실 때도 원래 있는 모양에서 찾아보면 요 파란색 면적 구한 다음에 여기다가 몇 배 하면 돼? 16배 주면 되겠다. 16 곱하기 그 다음에 요 면적을 S다. 이렇게 놓을게요. 그래서 요걸 구하면 돼. 자, 요거 면적 S 구하는 거 어떻게 구한다고? 4분의 1 곱하기 4분의 최고차항계수 붙여주시고 그 다음에 요 길이에 뭐다? 요 길이에 4제곱이다. 요거였죠. 아닌가? 그럼 이 타이밍에 공식 복습을 한번 하고 기습적으로다가 3차 함수가 이렇게 해서 이거는 알고 있죠? 아니야. 이것도 모를 수도 있지. 그러니까 쓰는 거지. 괜찮아. 자, 아이고 무서워라. fx야. 그러면 여기 면적은 어떻게 구했다고? 얘가 12분의 최고차항계수 절대값 곱하기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3승이 아니라 4승. 이렇게 구하는 거였죠. 그 다음에 3차 함수에서 해서 여기랑 같으면 점대칭이고, 그래서 여기 부분의 면적이 4분의 최고차항계수 곱하기 여기 얘는 길이로 썼죠. 이 길이를 L이라고 잡았을 때 요 L에 몇 제곱? 4제곱 이렇게 나오는 거죠. 알파, 베타, 감마 대칭이 아닐 때는 뭐 이 부분의 면적은 어떻게 구한다고 했지? 6분의 최고차항계수의 절대값 곱하기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3승에다가 그 다음에 여기 중점까지의 거리 요거 하나 길이 곱하면 되죠. 네, 이런 게 있었습니다. 빨리 보고 기억나시면 좋겠고, 이제 바로 면적 여기 써볼게요. 더워라. 치울게? 그냥? 알았어. 그럼 여기 그 계산만 써볼까? 그럼 S는 어떻게 되지? fx, 요거 구하는 거니까 f'x 최고차항계수 보시면 되겠죠? 한번 최고차항계수만 조심하시면 되겠고, f'x는 fx 최고차항계수 1이니까 4다. 이렇게 붙을 거고요. 요 길이가 지금 2죠? 그래서 2에 4제곱.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여기 면적이 얼마다? 16이다. 그래서 S가 16이니까 그러면 G5의 값은 얼마가 되겠다? 16의 제곱. 성민아, 16의 제곱은 얼마니? 오, 역시 좋았다잉. 지워도 돼? 자, 다음 디귿번. 디귿번은 뭐 직접 잡아야죠. F'4가 0이다 라고 했는데 이거 그냥 잡으면 계산하면 이렇게 되지. x-의 세제곱 곱하기 x-5다 이렇게 되죠. F'4가 0이다. 뭐 직접 계산하셔도 되고요. 찍어서 푸는 거죠. 그럼 얘는 fx가 뭐가 되는 거냐면 x-1의 세제곱 곱하기 x-5다. 요렇게 뽑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자, 이 상태에서 fx랑 gx의 서로 다른 식근의 합을 구해라 라고 했으니까 이제 gx식 자체를 뽑기를 원하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또 계속적으로 같은 거 하고 있는 거죠. fx의 그래프는 얘가 여기서 이런 식으로 갈 거고, 여기가 지금 1이고 얘가 지금 5고 그 다음에 요 점이 지금 4다 요 상태야. 그러면 이걸 가지고 뭘 뽑아야 된다고? 또 f'x를 뽑는다고. 그럼 얘가 으악 해서 여기서 접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올라가는 그래프, 이게 f'x의 그래프가 되겠죠. 그래서 자, 이때 gx의 그래프는 g'x를 뽑으려면
양수 쪽은 0으로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음수 쪽만 2배로 뒤집어. 그래서 얘가 이렇게 나오는 형태로 그래프가 뽑혀야겠다고. 그래서 이게 지금 누구의 그래프라고? G 프라임 X의 그래프가 된다고. 자, 그러면 이제 내가 원하는 것은 GX의 함수식 자체를 구하고 싶은 거니까 이걸 이제 뽑아주시면 되겠죠. 그죠? 여기 있는 이 부분의 노란색 부분의 함수식은 마이너스 2배의 F'X다 이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 적분했을 때는 fx 그래프에다가 얼마를 곱한 형태로 나오겠어요? 마이너스 2를 곱한 형태로 나오겠지. 그래서 자 여기다가 이렇게 내려놓고서 마이너스 2를 곱한 형태로 그래프를 좀 뽑아볼게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올라오고 그 다음에 이 부분에서 자 잘 따라오자. 여기 있는 요 그래프에다가 얼마를 곱한 걸 그릴 거냐면 마이너스 이 2배만큼 늘린 거 잡아당긴 걸 그리겠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얘가 위로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가는 형태로 그래프가 그려질 거고요. 그러면 자 이랬을 때 문제에서 원하는 뭘 하나 찾아야겠어? 함수값을 하나 아이고 허리야 찾아줘야겠다. 그지? 근데 지금 gx도 여기서 위아래 끝이 같아질 때 값은 얼마가 돼요? 같아질 때 값은 이거 gx라고 쓰면 위험하다. 미안해. 여기 h'이라고 쓸게. 계속해서 h' 쓰고 있는데 h'x. 네, 그래서 hx 자체는 1일 때 함수값이 0이 돼야 돼. 뭘 정해주는 장치라고 했지? x축의 위치를 정해주는 장치라고 했어. 그래서 x좌표가 1인 이 위치에 0이다. 요렇게 나와야겠고요. 자, 이때 지금 쓸 수 있는 그래프가 어디까지냐면 이렇게 가는 거잖아. 요렇게 올라오고 이렇게 간 다음에 그 뒤로는 상수함수 구간으로 이렇게 그려지는 그래프 요렇게 될 거고 실제로 지금 그려드린 이 그래프 빨간색 그래프가 누구의 그래프냐면 hx의 그래프다 라는 거야. 그러면 여기다가 다시 몇 배 해야 돼? 8배를 해야 돼. 8배를 해야 그게 누구의 그래프? gx의 그래프가 된다 이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자 얘가 지금 찾는 그 그래프를 끝까지 그려드리면 여기다 이제 그릴게요. 여기다 하나를 이제 합쳐서 그려줄게. 헛. 자 fx가 여기에 1 그 다음에 뿅 하고 가서 여기가 5 여기가 4 땡 해서 이 점의 함수값이 얼마 나오게 되냐면 얘가 마이너스 27 이렇게 나오게 되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곱하기 8을 해서 그릴 거야. 이미 여기가 얼만데 이걸 2배 했으니까 여기는 54다 이건데 여기다 곱하기 얼마 해야 된다고? 8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얘가 이렇게 와서 이렇게 가서 이쪽에서 요렇게 가는 거. 요 그래프가 누구의 그래프가 되는 거냐면 얘가 gx 그래프다 이렇게 나오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만나는 거 문제에서 원하는 것은 모든 시근의 합이 8이다 라고 했으니까 만나는 상황이 이게 그래프를 갖고 있어 장점은 이런 거지. 만나는 상황이 얼마인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 만나는 게 뭐야? 여기 1 하나 있잖아. 그치? 그럼 나한테 궁금한 건 뭐예요? 여기 이 점의 함수값 x좌표가 7이냐? 이게 궁금한 거잖아. 그치? 모든 시근의 합이 8이 되려면 얘가 7입니까? 그럼 f에다가 뭘 집어넣었을 때? 7을 집어넣었을 때랑 g7이 같습니까? 이것만 하면 되는데 g7은 요 길이만 알면 되는 거니까 요 길이는 여기다가 여기 54에다 몇 배 한 거예요? 8배 한 거야. 그래서 요 점의 함수값은 54 곱하기 8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고 그래서 얘가 f에다 뭐 집어넣은 거랑 7 집어넣은 거랑 같습니까? 라는 것만 비교해 보시면 되겠죠. 알겠습니까? 7 집어넣으면 똑같은 걸로 나옵니다. 네. 그래서 이게 계산하면 430인데 뭐 이건 필요 없고 여기다 집어넣어서 430이 나오냐 집어넣으면 이렇게 되잖아. 216 6의 세제곱 곱하기 2다 요거니까 얘네들 값이 같죠. 그래서 디귿이 맞는 보기가 돼요. 더럽죠. 다음 네, 여기서부터 이제 비슷하면서 간단한 문제들로 나와 있습니다. 77, 78, 79 요거 하는데 뭐 얼마 안 걸려.
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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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 자, 저건 정리됐나요? 이거 봅니다. 77번. 0,2에서만 감소하고, 일단 극대값 0이고 극소값 마이너스 3이다 라고 정해져 있는데, 미분만 하면 돼요, 이거는. 이건 뭐 다른 게 없죠. 미분하시면, G 프라임 X가 어떻게 됩니까? A 곱하기 F 프라임 X에, 그 다음에 마이너스 절대값 X 곱하기 F 프라임 X, 이렇게 되죠? 그래서 나는 이 아이의 증가 감소와 극대극소에 대한 걸 얘기하고 싶은 거니까 그냥 F'X 곱하기 A 마이너스 절대값 X다 이렇게 표현이 되죠. 그러면 자 이때 함수의 특징은 fx가 3차 함수라고 했으니까 여기는 F'X는 자 얘는 2차 함수다 이렇게 나오게 될 거고요. 이거 가지고 생각할 수 있죠. 자 A 곱하기 절대값 X예요. 그러면 A 마이너스 그럼 여기서 A를 기준으로 얘가 이런 식으로 생기겠죠. A고요, 마이너스 A고요, 이쪽이 A다 이렇게 돼요. 그러면 봅시다. 자, 이 아이의 부호 변화는 이미 정해져 있는 거야. A 마이너스 절대값 X라는 이 아이는 여기랑 그 다음에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부호 변화가 이미 마이너스고요, 0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플러스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서는 마이너스다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걸 기준으로 내가 누굴 정해줄 수 있냐면 F'X에 대한 것을 정해줄 수 있다 이거야. 왜냐면 자 0,2에서만 감소한다. 그럼 여기에서만 이 두 개를 곱했을 때 뭐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지? 마이너스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자 가운데 하나 더 추가해서 잘라놓고 그러면 이쪽에서는 뭐가 나와야 돼? 얘가 지금 플러스인 상태니까 이쪽도 플러스 이렇게 잘라주시면 그러면 F'X의 부호가 반드시 어떻게 나와야 합니까? 여기서 마이너스 이렇게 들어가야겠죠. 그래야지만 둘이 곱해서 뭐가 될 수 있겠다? 마이너스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 이해되십니까? 그리고요. 자 x는 0에서 극대값이었죠. 0에서만 감소한다 했기 때문에 왼쪽으로 갔을 때는 부호가 반드시 민서야 이제 그만 짜. 너 1시간 동안 주냐. 여기서 뭐 해줘야 돼? 부호가 반대로 바뀌어줘야 돼. 그래서 0에서 뭐 해야 되니까 마이너스니까 좀 플러스가 나와야 되니까 여기 부호가 무조건 플러스로 바뀌어야 된다는 건 정해져 있죠. 그래야 0부터 2까지에서만 감소한다라고 볼 수 있겠지. 그러면 부호도 봐봐. 0부터 2까지에서만 감소한다 했으니까 여기 플러스 플러스야. 그러면 이쪽에서는 다시 뭐가 돼야 돼요? 얘가 마이너스인 곳에서는 다시 플러스, 아니 마이너스가 나와야지만 하겠지. 괜찮아? 이게 오른쪽을 바로 정할 수가 없어. 근데 왼쪽부터 정해 가는 거야. 왜냐면 이게 여러분 이게 F'X가 여기서 2인 곳에서 얘가 부호가 바뀌어서 그래서 반대편 부호가 어떻게 될지 우리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확실하게 정해진 쪽을 먼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왼쪽에서는 부호가 바뀌는 지점이 정해져 있고 이 위치에서 fx도 맞춰서 부호가 정해져야겠지. 중요한 핵심은
왼쪽에서는 곱했을 때 부호가 일정해야 된다 이거야. 그래서 왼쪽에서는 곱했을 때 부호가 플러스, 마찬가지로 플러스 이렇게 나오게끔 맞춰줄 수가 있겠고요. 근데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게 이제 그러면 이 사이에서 f'x가 0인 게 있겠다, 그지? 마찬가지로 이 사이에서 f'x가 0인 게 있을 거란 말이야. 자, 이렇게 생기는데 이때 이 fx가 몇 차 함수라서 f'x는 2차 함수라서 이미 두 개의 근이 다 나왔단 말이야, 그지? 두 개의 근이 다 나왔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갔을 때는 부호가 계속해서 어때야 돼요? 일정해야겠죠. 됐나요? 오른쪽에서는 부호가 계속 일정해야만 하는 거야. 그래서 오른쪽에서는 계속해서 뭐밖에 못 나오는 거야? 쭉 마이너스밖에 못 나오는 거야. 그러면 0,2에서만 감소해야 하기 때문에 딱 여기 있는 요 점 어디에서 a가 2다 라고 해야 그래야 0부터 2까지에서만 감소한다. 즉 a가 2 말고 다른 값이 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이해돼요? 그래서 이렇게 잡아주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f'x의 그래프는 뭐 이런 식으로 생기겠지. 여기 보자면 얘가 이렇게 와서 0에서 부호 바뀌는 걸로 이런 느낌으로 생기는 그래프가 누구의 그래프겠다? 이게 f'x의 그래프겠다 라고 볼 수 있겠네. 되겠어? 따지고 보면 어렵지 않단 말이야. 이걸 뭘로 다룰 것인가 이것저것 시도를 하는 그 과정 속에서 결정을 해내야 되는 거고. 자, 여기서 이제 값을 결정해라 라고 했으니까 언제 극대값을 가지는지도 알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g'x의 부호만 하나 추가해 보면 이쪽에서는 플러스고요. 여기도 플러스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마이너스고요. 여기서는 플러스다. 이렇게 생기게 되는 거니까 누가 극소값이니? 여기서 극소값이네. 그 다음에 여기서 무슨 값을 가지게 돼요? 극대값을 가지게 되어요. 그러면 자, 필요한 거 a 값이 2인 걸 알고 있기 때문에 f'x는 문제에서 fx에 대한 최고치 한계수는 따로 이야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최고치 한계수 p라고 놓고 그 다음에 x 플러스 2랑 그 다음에 곱하기 x다. 그리고 p 값은 음수다. 여기까지 주면 되겠지? 네. 그럼 자, 이제 값을 뽑아 볼까요? 자, 얘는 0을 집어넣었을 때, 자, g0의 값은 얘는 a 곱하기 그 다음에 f0 이렇게 될 건데 얘의 값이 지금 얼마래? 극대값이 0이래. 고로 f0은 0이다. 이렇게 챙겨줄 수 있겠고 그 다음에 2를 집어넣어. 2를 집어넣으면 그러면 자, g2는 이제 a 값도 넣어줄게요. 2 곱하기 f2에다가 그 다음에 마이너스 인테그랄 0부터 2까지. 자, 이제 0부터 2까지는 절대값 버려도 괜찮겠지. 그죠? 그래서 절대값 버려주면 t 곱하기 그 다음에 f't니까 p 곱하기 t 제곱 곱하기 t 플러스 2의 dt다. 이렇게 나올 거야. 그래서 이것의 값이 지금 얼마란 얘기입니까? 얘가 마이너스 3이란 얘기입니다. 정리를 좀 해드리자면 이런 거죠. 자, 현재 fx는 저걸 적분하면 되겠죠. 그래서 3분의 p의 x의 세제곱에다가 그 다음에 플러스 p 곱하기 x 제곱인데 적분상수 p 재료가 0이니까 얘는 요걸로 끝일 거야. 그래서 2 곱하기 f2니까 들어가면 2 곱하기 p 곱하기 3분의 8에다가 4를 더해요. 그러면 3분의 8에 3, 4, 12를 더하면 20 마이너스 p 곱하기 인테그랄 0부터 2까지 t 세제곱 플러스 2t 제곱의 dt다. 오, 제곱 찾았어. 제곱의 dt다. 했더니 얘가 얼마다? 얘가 마이너스 3이다. 계산하시면 t 값이 얼마인지도 깔끔하게 정리가 되겠죠? p 값. 다음.
자, 저 왼쪽 정리 안 된 거 있나? 질문? 없어? 오케이. 예, 자 78번이요. 네, 자, 얘는 문제에서 지금 뭘 주고 있냐면 gx가 3을 기준으로 fx랑 마이너스 fx를 쓰고 있다라고 주어져 있는데 이 gx는 지금 뭐라고 주어져 있냐면 연속이라고 주어져 있지, 그지? 이게 100%는 아니지만 100% 못하고 할 수는 없지만 연속이라는 조건으로 주어져 있을 때는 항상 무슨 가능성을 염두에 두라고 그랬죠? 미분이 불가능할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된다고 했습니다. 미분 가능으로 주는 게 출제자 입장에서 훨씬 좋은 조건이라고 수도 없이 얘기했지. 일단 뭐 그렇게 예상하고 보시면 돼. 그리고 자 밑에 거에서 그리고 이게 손해볼 게 없단 말이야. 리스크가 없어. 왜냐면 연속이라고 했는데 미분 불가능하겠지 했는데 미분 가능하네 하면 그냥 확인이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미분 가능을 확인하는 게 더 귀찮은 거지 미분 불가능을 확인하는 건 굉장히 간단하다고. 그래프로도 바로 알 수 있고, 그치? 너네 그래프 그리는데 만약에 봐봐, 내가 이렇게 그리다가 여기서 이렇게 멈칫하고 이렇게 그렸어. 그러면 이 점에서 미분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래프상으로 확인이 돼? 안 돼? 안 되지. 이건 무조건 뭐해서 계산해서 봐야 된다고. 얘가 진짜로 미분이 불가능한 그래프인지 아니면 이 점에 미분이 가능할지는. 그래서 미분 가능을 보여주는 게 훨씬 더 귀찮고 번거롭기 때문에 출제자 입장에서는 미분 가능이 더 좋은 조건이 돼. 근데 연속이라고밖에 말을 못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라 했다. 자, 일단 그럼 연속에서부터 알 수 있는 것은 일단 첫 번째로 F3이 뭐인 건 이야기할 수 있어요. 0인 거 정도는 이야기할 수 있겠다, 그지? 그리고 자, 얘는 메인이 gx보다도 hx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네, 그쵸? 그러면 자, 하나 더 보이네. 하나 더. 자, g4가 0이래요. g4가 0이라는 것은 4는 여기서 가져오는 건데 어차피 f4가 뭐가 되는 거지? 얘가 0이더라, 이렇게 볼 수 있죠? 여기까지입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남아있는 조건들을 보면 hx가 x는 0에서만 극소다, hx가 x는 a에서만 극대다 라고 했으니까 hx의 극값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 그래서 뭘 뽑아봐야겠어? h'x에 대한 걸 뽑아봐야겠지. 그래서 h'x가 지금 어떻게 뽑히는 거냐면 얘가 gx 그 다음에 마이너스 절대값 x 마이너스 a다, 이렇게 표현이 돼요. 자, 얘는 오로지 뭘 가지고 얘가 이 상태다, 0이다 또는 부호 이런 것들을 뭐로 조사한다 라고 했냐면 앞에 있는 gx와 뒤에 있는 절대값 x 마이너스의 이 두 그래프 사이에 무엇과 교점이 0이 되는 순간이고, 그 다음에 부호는 뭐로 본다고 했지? 대소관계로부터 보겠다 라고 이야기했죠. 그죠? 그러면 교점이 어디에서 존재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대소관계가 어떻게 변해야 되는지 이걸 보고 싶은 거야. 근데 지금 둘 중에 gx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지는지 모르겠는데 이 x-a는 대강이라도 그려놓을 수 있는 상태니까 그려놓고 보자 이거죠. a가 얼마인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모를 때는 뭘 안 하면 된다고 했어? x값을 모를 때는 뭘 패스한다고? y축을 패스한다고. y축 없이 그리면 된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얘는 그냥 이렇게 그리면 되겠지. 여기가 a야. 반대쪽에 이쪽으로 이렇게 내려와서 a다, 이렇게. 이런 상태입니다. 자, 근데 문제에서 a에 대한 얘기가 나온 게 있습니까? 있네요. 얘가 지금 뭐래요? 양수래요. 그러니까 자, 어디에서 x는 0에서만 극소값을 가진다 라고 했으니까 이 x는 a인 곳을 기준으로 극값을 가진다 했으니 반드시 대소관계 변화가 생길 거야. 근데 어디에서 어디를 바뀌어야 돼? 대소관계가 얘가 작다에서 얘가 크다로 바뀌어야, 그래야 뭐가 생기는 거야? 극소점이 생기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자, 얘는 마이너스, 얘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변한다는 얘기는 얘가 더 작다는 얘기잖아, 마이너스란 얘기는. 그래서 얘는 이 선을 기준으로 이 gx가 지나야 하는 곳은 여기야. 그리고 어디를 지나야 돼? 여기를 지나야 돼. 이런 식으로. 그쵸? 그리고 어디에서 극대를 가진대요? x는 a에서 극대를 가진대요. 그러면 자, 또 누굴 잘라줘요?
x는 a로 이렇게 잘라줘요. 그럼 자, 이 상태에서 그래프가 요렇게 왔으면 했는데, 근데 문제에서 다시 뭐다? x는 s 극대다. 그래서 얘 극대니까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어 있네. gx가 위에 있다가 a를 넘어가면 다시 얘가 더 위에 있는 쪽으로 바뀌어야겠지.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gx 그래프는 어딜 지나야 되냐면 여기를 이렇게 지나는 형태로 생겨야 되는 그래프겠다라는 거야. 왼쪽에 있는 77번이랑 78번 둘 다 이 부호에 대한 대소관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됐어요. 예. 어떻게 지나야겠니? 근데 fx를 끼워 맞춰야겠지. fx를 끼워 맞춰서 왼쪽에서는 fx가 하나만 지난다라고 했으니까 이 점을 무조건 통과를 해야겠다. 그지? fx가 이렇게 통과를 해. 통과를 하는데 문제는 얘가 이 오른쪽에서 어떻게 그려지냐라는 걸 잡아줘야겠는데 그래프를 하나만 그려가지고는 이 상태로 가려면 얘가 이렇게 내려가야겠죠? 그죠? 이렇게 내려가면 다시 이렇게 뚫고 올라오겠지. 여기가 포인트가 돼. 얘가 지금 이렇게 가면 내려갔다가 다시 뭐 하는 순간이 생겨? 뚫고 올라오는 순간이 생겨. 이렇게 교점 기준으로 뭐 하게 되면 대소관계가 변하게 되면 이 점에서 반드시 뭐가 하나 더 생기는 거야? 극점이 하나 더 생기는 거란 말이야. 맞아요? 아니야. 오른쪽에서 무조건 극점이 생긴다고. 왜 생기는지 알겠냐고? 모를 것 같은데. 함수니까 이쪽에서 이것만 가지고 그래프를 그린다면 얘가 이렇게 뚫고 올라가는 건 정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경계선 통과하려면 이 점 지나는 것까지는 정해져 있어. 정해져 있는데 이 상태에서 그대로 3차 함수를 쓰게 되면 3차 함수 그래프가 지금 뭐냐 음수인 걸로 하면 택도 없죠. 음수인 걸로 이 점 지난다고 하게 되면 얘가 뭐 이렇게 그려진다. 아니면 이렇게 와서 이렇게 지난다라고 하는 순간 이미 왼쪽에서 추가적인 교점이 더 생기기 때문이야. 절대 안 돼. 그래서 얘는 양수인 쪽을 생각했을 때 이 상태에서 이렇게 갔을 때는 오른쪽에서 그래프가 뚫고 올라가는 부분이 3차니까 뚫고 올라가는 무조건 생기게 되고 이 점에서 극점을 추가적으로 더 가지게 된다 이거야. 그래서 이렇게 안 되게끔 해줘야 돼.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누구밖에 없다는 거냐면 얘를 뒤집어 까는 방법밖에 없다는 거지. 그래서 이 fx를 여기서 뭐 해줘야 돼? 이걸 뚫고 올라가지 않으면서 뒤집어 까서 이렇게 내려가는 형태로 그려줘야 그래야 문제에 주어진 상황들을 모두 만족할 수 있겠다라고 보는 거지. 그래서 얘가 얼마가 되는 거야? 얘가 3이고 여기에 4인 근이 생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오른쪽에 근이 두 개가 존재하는데 왼쪽에 근이 반드시 하나는 있어야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A 값이 얼마가 된다? A 값이 3이다 라고 볼 수 있게 됩니다.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요 상황에 맞게 이제 식 작성만 하면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일단 fx의 함수식을 다른 건 모르니까 얘가 x 마이너 저기 있잖아. x 마이너스 3 곱하기 x 마이너스 4에다가 나머지 하나의 근을 여기를 지난다고 잡을까요? 여기가 얼마가 되죠? 3이니까 여기가 3 떨어졌으면 3 떨어졌겠지. 요 점의 y좌표가 3이네. 그럼 0,3을 지나야겠으니까 뭐 px 플러스 3 이런 식으로 놔주시면 이거 큰일 날 뻔. px 플러스 3이라니 0,3이 아니잖아. 그럼 얘가 px 0 들어갔을 때 3을 지나려면 플러스 4분의 1 이렇게 주면 되겠다. 그지? 그러면 얘는 0 집어넣으면 3이 나오겠죠. 네. 이렇게 만들어지시면 되겠고, 그리고, 문제에서 이제 계산할 것만 남았죠. 아이고, 계산해야 되네. (80) 곱하기 HA니까, 계산. 자. 나머지 하나씩을 뭘로 가져왔는지 잠깐만 체크하고 뭐를 하나 안 쓴 것 같은데 안 쓰지 않았겠지요? 응?
여기네. 여기서 요 노란색 점이 이렇게 들어갈 때 이 GX 원래 있던 그래프랑 생각하면 요렇게 진행시켰을 때 이 뚫고 지나가는 모양이 나오지 않으려면 얘가 요 점에서 이렇게 접하고 가는 그래프로 나와야 되는데 접하고 이렇게 올라가는 그래프로 나와야 되는 건데 그걸 뒤집어 놨으니까 이쪽에서 들어올 때도 어디에 이 기울기가 1인 직선에 접하는 형태로 생겨야겠죠. 그래서 얘는 어디서 세울 거야? 그냥 fx식을 세울 거면 f' 얼마의 값이 3의 값이 마이너스 1이다. 요거면 이제 px에 대한 값도 구해볼 수 있을 거고 뭐 일단 계산해 줄 거야. 이거 미분하고서 1 집어넣는 거니까 마이너스 1 곱하기 그 다음에 3p 플러스 4분의 1 집어넣었을 때 얘가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3p 플러스 4분의 1이 1이어야 되니까 p 값이 얼마가 되냐면 4분의 1 요렇게 정리됩니다. 그럼 이게 있으니까 이제 문제에서 원하는 HA 값을 구해라 라고 하면 HA가 3이죠. H3의 값을 구해라 라고 하면 0부터 3까지 그 다음에 GT 절대값 그 다음에 T-3의 그 다음에 DT 요거 해줘라 요거죠. 0부터 3까지라서 얘가 원하는 게 어디냐면 여기지 여기 0부터 3까지 GX 그래프랑 T-3의 절대값을 둘러싸인 부분의 면적을 구해라 이거니까 이 점의 X좌표가 지금 3이고 여기가 지금 0인 거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면적 공식으로 계산이 되죠. 12분의 그 다음에 fx 최고차항 계수가 4분의 1이더라. 4분의 1. 그 다음에 곱하기 극점 사이 거리가 x좌표 교점 사이 거리가 두근이 두근차가 3이야. 3에 4승 이렇게 주시면 되겠고 그래서 여기다가 문제에서는 얼마까지 곱해줘라? 80 곱해서 계산해줘라 라고 하는 거죠. 예, 여기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79번은 되게 간단한 건데 하면 애들이 좀 힘들겠지? 좀 쉬었다 할게요. 잠시 휴식. 잠시 휴식. 나도 휴식.